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3살 된 여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대학 졸업반인데요. 자기가 남자친구가 안 생긴다. 왜 그런가 하고 그게 궁금해서 온 친구인데 한번 왜 그런지 그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미월에 태어난 갑오일주죠. 그래서 그 정제격입니다. 그러면은 이 월지에서 그 지장간이 정을기가 되는데 천간에 그 떠 있는 기운을 보면은 그 미토 대신 무토가 떠 있죠. 그 다음에 정화도 떠 있고요. 그래서 이 그 월지를 보면은 정제격인데 천간에 떠 있는 건 편제하고 상관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재겸 상관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겸격이라고 그러는데 상관하고 재를 같이 쓰는 그러한 그 사주다. 그런데 여기서 상관이 이렇게 정임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관이 이제 상관 폐인하면은 상당히 좋은데 이 사주는 이렇게 그 진토 얘도 을계무해가 뿌리가 있고 정을기에서 여기도 뿌리가 있습니다. 물론 미월의 간목이 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뿌리를 두 군데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 사주가 약할 때는 이제 상관 폐임이 좋고, 그다음에 사주가 그래도 뿌리가 있고 그러면 상관 생제하는 게 좋은데, 이 사주는 어차피 그 제격 사주다 보면은 상관이 이렇게 생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이디어,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재주나 그런 기발한 생각, 뭐 자기가 어떤 그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재물을 버는 그런 이제 사주가 되는데, 상관이 이렇게 그 편인의 합이 돼가지고 합거가 된 거죠. 그러면 상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면은 상관이 살아있을 때 정관이 들어오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비견이나 겁재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상관이 있었으면은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통관을 시켜줄 수가 있을 텐데, 이 상관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 을목, 간목이 들어올 때 목극토에서 내 재를 깨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지로서는 상관생제 해가지고 내 재주 아이디어 가지고 그 재물을 버는 그런 사주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그래도 뭔가 그 지지에 있는 기운이 천간에 투출돼서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상관이 여기서 잡히는 바람에 내 재주 아이디어를 제대로 이렇게 분출해낼 수 없는 그런 이제 사주가 됐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격의 천간에 정관도 없는 상태에서는 상관이 있음으로써 비견이나 겁재의 그 대운이 왔을 때, 대운이나 세운이 비견 겁재로 왔을 때는 통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잡혔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이게 이제 상신이, 용신임에서 상신이 되는 거죠. 그 제격에 있어서는. 그런데 상신이 이렇게 잡혔으니까 뭔가 자기가 뭐 이렇게 아이디어 같은 거 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다가도 뭐 주춤주춤 하다가 그걸 놓치고 마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삶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지로서는 상관생제하니까 상당히 이런 거 좋죠. 이런 부분은. 그러면 그 좋은 기운도 천간에 투출돼 가지고 제대로 그걸 분출했을 때 사주가 제대로 발복을 하는데, 이게 조금 아깝다.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이제 무관사주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명예지위, 그 다음에 어떤 모양 나는 거 이런 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하는 그런 사주다. 그리고 이 그 미토를 둔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 역마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면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뭐 그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그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어떤 역마성이 강한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미월이면은 여름에 태어난 갑목일주죠. 그러면은 그 여름에 태어난 갑을목은 용신 이전에 조우를 본다고 했으니까 이 뜨거운 여름에 태어난 갑목이 얼마나 그 덥겠습니까? 그래서 이 해자축으로 흐를 때에 발복을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반년이 상당히 좀 편안한 삶을 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의 기운, 제격의 목의 기운은 그렇게 썩 좋지를 않죠. 그 비견이 또는 겁재가 이렇게 목극토하는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래도 옆에 오화가 있기 때문에 목생화 화생토로 돌려주는 어떤 그런 그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신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용신이 받는 타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용신이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옆에 상신이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 36,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화기운으로, 그러니까 식상운으로 어렸을 때 보면은 화생토 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렇게 그 자라났다 볼 수 있는데, 16살부터 26살까지 이게 을목이 들어오면서 목극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때는 이제 내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갈 시기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 재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어떤 목표 지향점이 있는 건데, 이 겁재, 양인 겁재가 오면서 목극토를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지방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친구인데 자기가 뜻하는 바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화생토하기 때문에 나름 어떤 대학교는 갔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가지를 못했었고, 26부터 들어오는 갑진대운도 갑목이 들어와서 또 목극토를 합니다. 그리고 지지로서는 좋은데 천간에서 이렇게 내 재를 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많이 아쉽죠. 그리고 이 36세부터 46세까지 들어오는 이 계묘대운이 이 친구한테는 최고의 어떤 난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정인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게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인겁재가 들어서 묘미합을 해가지고 재를 묶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대운으로 보면은 돈이 나가는 문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뭐 내가 투자나 뭐 이런 걸 잘못했을 때는 내가 재물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운이 되기 때문에 세운하고 대운하고 해가지고 이런 그 기운이 들어왔을 때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투자나 뭐 어떤 뭐 남의 말 듣고 뭐 어디에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 뭐 계약하거나 이런 것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46세부터 56세까지 들어오는 임인대운은 그 인목도 물론 목극토가 되지만 여기 보면은 인옷을 화가 되는 거죠. 반합이 돼가지고 화기운이 되면서 화생토라기 때문에 46세부터 56세까지 그 대운은 이 계묘대운보다는 좋습니다. 어쨌든 이 비겁방으로 흐르면은 제격에서는 패가 나는데 옆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그러한 것들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56세부터 들어온 말년운은 그 제격에 재가 들어오는 것도 좋고요. 제격에 관이 들어오는 것도 좋죠. 정관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좀 편안한 삶을 살 것 같고요. 66세에 보면은 이제 토생금에서 이제 살이 들어오는 거죠. 재생살이 되니까 이때는 특히나 건강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좌우충하면서 이렇게 때리고 들어오니까 이때는 특히나 그 배우자하고의 어떤 그런 인연도 뭐 66세에서 76세 사이니까 뭐 이별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내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도 여름나무이기 때문에 해자축으로 흐르는 게 나는 좀 편해질 수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세운에서 다시 화기운으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그 대운을 충을 경우에는 썩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말년에 기토나 무토가 들어온 거 제격이 괜찮죠. 해수도 괜찮고 술토도 괜찮고. 그래서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이 상관이 생재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자기 재주나 아이디어 가지고 뭔가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재물도 버는 그런 사주다. 다만 이 친구가 무관사주에다가 배우자궁에 관을 치는 상관이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남자가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하고 인연을 끌고 가기도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나하고 궁합이 잘 맞는 친구, 여기 뭐 미토를 깔고 있는 친구면 오미 합이 되겠죠. 이렇게 나하고 좀 잘 맞는 사람하고 만나면은 그래도 해로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여기에 자수를 깔고 있는 친구, 갑오생인데 갑자생하고 사귄다거나 경자생하고 해가지고 좌우충할 경우에는 가뜩이나 무관사주의 배우자 자리에 상관을 깔고 있는 이러한 사주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왜 뭐 예쁘장하고 다 괜찮아요. 근데 왜 남자친구 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사주가 이런 식으로 무관사주에 이 배우자궁에 식신이나 상관을 깔고 있거나 아니면 고란쌀을 깔고 있거나 그 다음에 배우자궁이 이렇게 충이 나거나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주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사주라는 게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을 저도 사주를 풀면서 많이 드는데, 배우자 운이 약한 사람은 그 나름의 사주 구조가 분명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떠나가지고 내 하는 일에 중점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다 보면은 뭐 그런 부분은 좀 잊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상관생재, 나 재주나 아이디어 가지고 재물을 버는 사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자기 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남자 문제는 좀 잊을 수도 있고, 근데 뭐 남녀 사이에 남자 문제를 잊고 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어도 육친적으로는 남자나 배우자하고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남자하고 배우자하고의 아픔이 없는 사람은 또 사회적으로 성공 부분이 조금 힘들고, 이런 그 사주의 육친하고 십성의 어떤 불균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주는 여러분들이 풀 때 육친하고 십성의 어떤 성패 부분은 별도로 보면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상관생재 해가지고 자기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 사주지만 배우자운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이제 금기운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건강상으로 보면은 폐나 대장 쪽, 그다음에 뼈나 관절 쪽이 약하겠죠. 그런 쪽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